그래서 이분들은 또 심지어 조정할 때 직접 만나서 사과까지 했어. 제가 봤어요. 근데 그렇게 사과하고 조정해놓고 또 만나. 그러면 그때 그 사과가 진심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감정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뭔가 해소하고 싶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직접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한다? 변호사님, 배우자가 바람피면 대부분 이혼 소송을 제기하나요? 아니요. 일단 좀 생각해보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 먼저 상간 소송만 고민돼서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요. 피디님 같은 경우면 이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어. 그럼 바로 헤어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여자친구를 사랑을 하니까 그 제3자랑 일단 헤어지게 만들려고 이런 노력들을 일단 먼저 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상간자 소송에서도 바람핀 배우자보다 배우자와 바람핀 상대방이 더 밉죠. 그 드라마 굿파트너에서도 보면 장나라 씨가 남편의 머리채는 안 잡아도 상간녀 머리채는 잡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상간 소송을 하면 상간남의 심리는 어떤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상간녀, 상간남은 왜 유부남, 유부녀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는 걸까요? 제가 그 상간소송 영상을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상간소송을 하려면 상간녀, 상간남들이 먼저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좀 감정적으로 좀 결핍 상태에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부녀인 상간녀 입장에서는 내가 남편에게서는 이런 감정적인 케어를 못 받았는데 이 남자는 이렇게 다정하게 나를 대해주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정적으로 이제 의지하게 되면서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싱글인 상간녀 입장에서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이 유부남이 나를 정말로 진실로 사랑해준다고 믿고 이제 모든 걸 내주게 되는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 입장에서는요, 먼저 유부남인 상간남 입장에서는 내가 아내하고 사이가 좀 좋지 않아 하면서 이제 바람 시작하는 경우 좀 많죠. 그리고 생각보다 아내하고 사이도 좋은데 또 나쁘지도 않은데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는 정말 막 드세고 이렇지 않은데 이 여자는 이렇게 상황이 딱하구나, 내가 정말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오지랖 넓은 의식을 막 발휘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때 그 아내나 남편, 즉 배우자 입장에서 이제 배우자랑 끝내면서 이혼 소장을 제기하면서 상간자에게도 소장을 보내서 응징하겠다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혼 소송은 좀 고민해보고 상간남만 일단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같이 산 배우자보다 바람을 핀 상대방이 훨씬 더 미운 거죠. 상간녀, 상간남의 소장을 받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깊이 반성. 그 상간자 소장은 나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 상대방이 돈으로 배상하라는 소송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이 소장을 받고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돈만 주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분들이 사실은 훨씬 많아요. 직접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한다? 이런 분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잘못한 거 맞긴 맞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냐 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놀랍지만 현실이 좀 이렇습니다. 이번에 전 국민이 다 아시는 최태원 회장과 오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에서 상간자분의 20억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이 났잖아요. 네.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소송을 하면 그 아내나 남편분 입장에서 이제 승소를 했을 때도 승소한 판결금을 이제 본인 계좌로 받기 싫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님 계좌로 받아서 저한테 변호사님 이름으로 넣어주세요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상간자분이 20억 위자료 판결을 받자마자 바로 그날 이제 노소영 관장 계좌로 이제 입금을 바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금액이 우리한테는 엄청 큰 돈이지만 노소영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판결 나자마자 바로 이걸 송금을 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받는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 말은 상간자 소송을 하면서 절대로 상간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믿으려면 사람이 말이 아니라 그 행동을 봐야 된다. 그리고 그 행동을 봐야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 그 입으로 하는 말에는 이제 얼마든지 그런 거짓이 섞여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받을 충격을 생각했다면 정말로 그런 부정행위를 몇 년간 계속
지속을 했을까요? 그리고 소송을 했는데 돈을 깎으려고 하거나 오히려 와이프나 이 남편 쪽에서 당신이 소홀해서 당신이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아서 당신의 남편 또는 당신의 아내가 바람핀 건 아니냐, 파탄난 혼인이었던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는 경우는 좀 많이 없다는 거죠. 상간자 소송에서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상간자 소송에서 조정으로 많이 끝내거든요. 조정에서 이 아내나 남편 입장에서 배우자랑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고 상간자가 다시는 내 배우자랑 만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만남을 뭐 지속하는 경우에는 1회당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위약벌을 정하는 경우도 진짜 종종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렇게 조정을 해놓고도 또 만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심지어 조정할 때 직접 만나서 사과까지 했어. 제가 봤어요. 근데 그렇게 사과하고 조정해놓고 또 만나. 그러면 그때 그 사과가 진심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또 결론으로밖에 돌아갈 수가 없는데 소송을 한다는 것은 그냥 돈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판결문을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이성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이렇게까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런 상처가 깊으시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변호사인 저한테는 얼마든지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충분히 들어드리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드리고 사건 끝날 때까지 더 상처받지 않으시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